자, 7번이요. 자, 어찌 보면 뭐 약간 뭐 입장을 바꿔낼 거 생각하면은 이제 조금 지엽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위험한 안전관리법상에서 자체 소방대에 대한 문제가 예전에 여기 있는 자체 소방대 문제는 간부부서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또 소방학교, 소방사 시험 치는 분들은 뭐 공채 친구들은 다 같이 배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는 자체 소방대 설치는 사업소로 오른 것은 크게 우리가 얘기하면은 제조소하고 일반 취급소 같은 경우는 지정 수량의 3,000배 이상이 됐는데요. 여기는 일반 취급소 같은 경우도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좀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개 탱크 저장소 같은 경우는 50만 배 이상이 되어야 되죠. 50만 배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요 두 가지만 우리가 들어가는데, 자, 지금 이제 주어진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용기에 옮겨 담는 일반 취급소, 연기에 옮겨 담기 또는 뭐 여기 2번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이동 탱크, 이동 저장 탱크에다가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 보일러 버너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좀 소규모라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얘네들은 제외 대상들로 나타나졌습니다. 이거는 양이 많아도 제외되는데 사실은 문제에서는 너무 쉬워요. 왜냐면은 지정수량의 배수를 안 내줬기 때문에 이걸 답을 할 사람은 없어요. 지정수량이 최소한 3,000배는 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문제를 조금 더 헷갈리게 만들 것 같으면 여기에다가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이거나 또는 지정수량이 5,000배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내주면 더욱더 헷갈리긴 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의 의도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찾으세요 이런 얘기니까 주어진 문제에서 제4류 이온물만 취급합니다. 제조사고 일반 취급소고요. 그리고 제4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 수량의 3,000배 이상인 경우 되어져 있습니다. 제1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5번도 볼게요. 제4류 이온물이고요. 5개 탱크 저장소인데 지정 수량의 30만 배 이상이 아니라 얼마요? 50만 배 이상입니다. 50만 배. 50만 배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자체 소방대를 설치될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이 아까 4번이 맞는 거였습니다. 됐죠? 예. 문제 자체 법규를 뭐 제대로 원래 법규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간단한 거고요. 다만 소방학 개론만 공부하시는 9급이라든지 그런 친구들은 이것도 해야 되나? 물론 요즘은 저희들도 다 가르쳐 드립니다. 자, 8번 문제는 이제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소방위가 되시려고 하는 이제 뭐 소방 간부 후보생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쟤는 좀 어렵게 나와도 상관이 없을 텐데 이번에는 좀 무난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방사 시험하고 큰 차이가 없듯이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뭐 계획도 나오고 또 세부적인 게 나오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쉽게 냈네요. 자, 원하는 것은 특별재난 지역에 대한 얘기고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뭐 두 개 구분하는 거죠. 재난 선포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특별재난 지역 선포하는 사람 서로 다르죠. 어쨌든 특별재난 지역이라는 것은 이미 재난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지역은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해서 좀 더 많은 우리가 보상이라든지 양금 지원이라든지 이걸 해드리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되어져 있으니까 살짝 이상하네요. 자, 그래서 1번 문제 1번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특별재난 지역의 선포권자는 대통령이다. 그렇죠. 원래 순서 자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심의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심의를 하고 이걸 다시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죠. 중대본 이제 장이. 그럼 대통령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중대본이라고 하죠.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그쵸 건의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재난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요 가장 짱이 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누가 된다고요? 중앙대책본부장이 됩니다. 자, 3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위해서는 중앙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치는 게 아니죠. 조금 전에 했듯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회인데 이걸 못 줄여서 그냥 중앙위원회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줄임말을 쓰기 때문에요. 예, 중앙위원회에서 우리는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에 지역대책본부장은 그 지역에서 이제 재난이 일어났으니까 관할 지역에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선포를 해주세요. 선포 건의해 주기를 우리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의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중앙대책본부장이고 지역대책본부장은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하는 경우는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 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공고를 해야 한다. 뭐 일반적인 얘기죠.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대통령은 선포만 하고 나머지는 또 중앙대책본부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 지역들을 확인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조지 문제 정답 표 나와 있듯이 3번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9번 같죠? 역시나 계산 문제의 형태다 했는데요. 뭐 좀 귀찮죠? 귀찮은데 요령 피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요령을 피우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처럼 나와 있는 게 공기 중에서 가연성 가스의 연소 범위를 내주고 위험도가 가장 높은 가스를 찾아라. 외우는 거 아니죠. 계산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계산을 무작 계속해서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A, 가장 높은 걸 찾으라 했으니까 A는 날려버렸어야 돼요. 왜? 연소 범위가 굉장히 좁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기는 C도 날려버려야 돼요. 연소 범위가 좁고 하한계도 높잖아요. 계산하는 것은 어차피 하한계 분의 상한계에서 하한계를 뺀 것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는 B, D, E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령껏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셔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이 시험은 시간 싸움의 문제라고 그랬죠.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낫습니다. B 같은 경우는 4분의 B 같은 경우를 먼저 적겠습니다. B는 뭐 아직까지 확실히 모르니까 B는 4분의 75에서 4를 빼면 7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1.2분의 42.8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E 같은 경우에는 2.5분의 78.5가 될 겁니다.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선생님 저 외운 게 있는데 그 외운 거 이거 맞겠죠? 예,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딱 보니까 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D는 아마 지금 이산화탄소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 수소를 말하고요. E 같은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아니죠. 아세틸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 짱이다 그래도 상관없는데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조금 더 비교를 해보는 거죠. 4분의 70이라면은 대략적으로 나누더라도 얘는 10하고 뭐 얼마 10 얼마 18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00을 빼고 해도 최소한 얼마는 30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린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것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두 번째 D가 정답이 되는데요. D 같은 경우는 약분을 하더라도 소수점 떼고 2로 약분을 하더라도 4로 약분되거든요. 4로 약분하면 3분의 10 107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30 나누기 3은 3하고 1, 36, 36 정도, 약 36 정도 나오고요. 얘네는 00을 떼고 5로 약분한다 하더라도 5분의 자, 제가 조금 암산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1이고, 그 다음에 27니까 1, 15하고, 그 다음에 25니까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얘는 31 정도, 30.1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답은 누굴 찾아야 돼요? D를 찾아야 돼요. 자, D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암길에서 얘는 이산화탄소니까 제일 짱이야?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어. 시험이니까. 시험은 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답하면 되는 거니까. 그쵸? 어쨌든 이런 식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뭐 시간 지연. 시간을 좀 더 끌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에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10번.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가연물의 연소 형태에 해당하는 것만 모두. 그렇죠. 앞에 문제가 크게 뭐 다르진 않네요. 그렇죠. 뭐 똑같은 문제가 앞에 있는 문제하고 뭐 고체의 연소를 말했으니까 조금 아쉽죠. 예, 표면 연소 있고요. 분무 연소는 액체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폭발 연소 같은 경우는 가스가 할 수 있는 방식이죠. 기체가 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자기 연소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제5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연소 되겠고요. 예호납 연소 같은 경우도 가스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기체가 할 수 있는 방식이죠. 주어진 문제 정답은 기억과 리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11번, 황린이요. 이게 참 작년에 2023년 대비해서 소방사 시험에도 나왔던 것이 황린인데요. 예, 황린을 참 또 내셨네요. 소방사 시험 문제를 또 풀어보신 분들은 또 좀 편안하게 푸셨겠네요. 그렇죠? 뭐 기출인 게 다들 풀어보셨죠? 간부후보생이니까. 제3류 위험물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정수량은 얘네들 얼마였다고 좀 중복이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죠? 그렇죠? 미분상 너무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미분이 아니고 습기를 가지고 있거나 안 그러면 덩어릴 때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고 34도가 맞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변한 데서 의심을 가지시면 안 돼요. 확실하게 틀린 걸 찾으시면 돼요. 연수할 때는 오산화인의 백색연기를 나타낸다. 여기 오산화인이 P2O5로 되어 있죠. 만약에 이것을 P4O10으로 쓴다고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원래는 이제 소방에서 아직까지 P2O5로 쓰고 있는데 뭐 화학자들이 이제 발견해 본 걸로 보면은 P2O5라는 것이 두 개가 이제 붙어 다니더라. 그래서 P4O10으로 쓰자.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두 개 혼용해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에 대해서 위험한 반응을 초래하는 물질이다. 아하, 이런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금수성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제 황림만 유일하게 삼류에서 금수성이 아닌 물질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에 보관해요? 예, 물 속에 보관을 합니다. 물 속에 보관하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물 속 보관, 예, 요것만 아시면 되겠죠? 예, 정답은 4번이고요. 백색이라고 하는데요. 예, 원래 황린 자체가 또 다른 이름이 다른 말로는 백린이라고도 해요. 백린. 왜냐하면 이 백린의 첨의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황색으로 바뀌기 때문에 백색 또는 담황색의 고체이다.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자, 넘어가시면 자, 12번 다음에 해당하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식은 자 스프링클러 방식인데 압송수는 1차 측 큰 의미 없죠. 왜 모든 것들이 다 압수가 차여 있으니까 2차 측이 가장 중요하죠. 2차 측에 폐쇄형 헤드가 되어져 있고요. 대기압 또는 저기압, 저압으로 했다. 답은 나왔습니다. 답은 이미 준비작동 여기까지만 가도 답은 나오죠. 왜냐하면은 대기압 또는 저기압이 되는 게 일제살수식하고 그 다음에 준비작동식인데 여기서 폐쇄형 헤드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대신 이제 뭐 이걸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화재시 발생하는 감지기 작동, 그쵸? 감지 기능은 크게 세 가지. 일제살수식, 부합식, 준비작동식이 있으니까. 밸브가 개방되면은 폐쇄형 헤드도 나왔고요. 소화용수 쭉 가고 또 다시 헤드까지 개방이 돼야 됩니다. 두 단계로 개방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자, 13번 소방공무원법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올 때마다 뭐 특별한 건 나오지 않았는데 징계에서 주로 나오다가 올해는 이렇게 승진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자, 소방사에서 교로 넘어갈 때는 근속 승진은 4년 이상이고요. 최저 근무 연수가 1년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계급 정년은 령부터 시작하죠. 령은 14년, 령 위에 정은 얼마요? 정은 11년, 경은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감이 얼마? 6년이 맞고요. 그 다음에 감이 몇 년이요? 4년으로 되어져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소방장을 위로 계급 승진할 때는 6년 6개월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를 경으로 승진할 때는 8년이 맞습니다. 여기는 경이 틀렸고요. 경 자체는 뭐가 없어요? 예, 계급 정년이 없습니다. 교에서 장으로 갈 때는 얼마요? 4, 5니까 5년입니다. 경을 령으로 계급 승진을 할 수가 근속 승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경까지밖에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장에서 경까지만 가능합니다. 위에서 경까지만. 자, 그래서 주어진 문제 정답은 1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14번 한 가볼까요? 이거는 조금 지울까요? 네. 혹시나 뭐 좀 필기할 게 있을까 싶어서요. 자, 여기도 뭐 이 정도면 지읍시다.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14번 가고 있습니다. 정부 수립 후에 우리가 중앙소방조직의 변청, 물론 지방까지 하기엔 조금 버겁죠. 그죠? 어쨌든 중앙소방조직의 변청 과정입니다. 소방방재청은 2004년에 개청되었고요.
내무부 소방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무부 소방국이 있나요? 내무부 경찰국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 이렇게 되어져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내무부에서 소방국이라고 얘기하면 어느 정도를 생각할 수 있냐면요. 민방위 본부요. 민방위 본부에서는 이제 소방국이 됩니다. 이건 75년에 이르다거든요.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 같은 경우 언제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얘네는 48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48년 대한민국 이제 정부 수립 때. 자,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가 국민안전처가 2000 몇 년이요? 2017년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2014년입니다. 예. 2014년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나타나고요. 소방청이 2017년에 이제 개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여기 있는 5번이죠. 48년, 그 다음에 75년, 그리고 2004년, 2014년, 그 다음에 얘는 2017년, 이렇게 되어져 있죠. 네. 자, 아까 말했던 이제 소방국 같은 경우도 민방위본부 소방국 요거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민방위본부 자체가 내무부 소속이거든요. 자, 15번 들어갑니다. 화재 건수 결정하는 거, 흔하디 잘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나와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죠. 건수 결정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한 건의 화재는 한 개의 발화 지점에서부터 확대된 것으로 발화부터 진화까지를 말한다. 좋습니다. 발화 장소 아니고요. 예. 동일 대상물의, 소방 대상물의 발화점이 두 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 지진이나 낙뢰, 자연현상으로 해서 다발성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진이나 자연현상 때문에 다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로? 예, 한 건으로만 하게 됩니다. 맞고요. 동일 대상물의 발화점이 두 개소 이상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는 누전점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누전점이 동일해도 이거는 한 건으로만 칩니다. 동일범이 각기 다른 사람, 핵심은 여기죠.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한 방화, 불장난은 동일 대상물에 따르도 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경찰에서 이 각각의 사람들 조사를 또 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걸려 있어서 각각 별건으로 화제를 합니다. 발화 지점이 한 곳인데 화재 현장이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쳤다. 결국 관할구역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A 관할구역, B 관할구역인데 여기에서 화재가 시작해서 이쪽으로 옮겨 붙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발화 지점은 결국은 어디예요? A 하나밖에 안 되죠. 그래서 각각의 별건이 아니고 한 건으로만 얘기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자, 이번에 나와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또다시 시행령상에는 흔하게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이 문제는 간부생에서 좀 집중이 많이 되어 있죠. 자, 재난 사고 유형에 따른 주관기관의 연결입니다. 내륙 핵심이 되고요. 유도선에 대한 순환사고입니다. 그죠? 내륙에서 순환사고가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소방청이 하지 않습니다. 소방청은 뭐밖에 하지 않냐면 화재나 위험물밖에 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구조대가 있어서 우리가 구조하러 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요? 행정안전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행정안전부.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것은 해양경찰청에서 담당을 하게 되어져 있죠. 해외 발생은 외교부고요. 이번에 해외 발생은 외교부. 전력 생산용의 댐 사고입니다. 전력이 핵심입니다. 댐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결국 뭐예요? 산업통상자원부가 됩니다. 에너지 수급에 대한 얘기 되어서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유출 사고라서 환경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어서 행정안전부 됩니다. 자, 넘어가죠. 자, 17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 사태 선포와 특별재난지역 선포. 앞에 있는 문제가 좀 자꾸 중복 자꾸 되죠, 이제. 아쉽죠. 이제 문제가 좀 다양하게 나온다기보다도 좀 중복이 되는 형태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쵸? 자, 그래서 첫 번째, 재난 사태 선포는 재난 대응, 그쵸? 재난 사태가 선포가 됐다는 것은 이는 재난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 그런 얘기일 때 대응 활동에 해당하고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그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다 재난을 어느 정도 대응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복구를 할 때 너희들이 복구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지원을 더 할게. 이런 뜻이라서 얘네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복구 활동이 맞습니다. 재난사태 선포권 앞에 얘기했네요. 예,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기 때문에 3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재난사태 선포 대상, 재난 중에서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도지사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재난사태 선포를 건의하거나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사태가 선포하다고 필요하다는 인정이 되면은 국가학식이유축제에서 제외하고 말한다. 이렇게 맞는 얘기고요. 행정안전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 경보의 발령, 인력의 장비 및 물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조치 이 법에 따른 응급조치, 그리고 지역에 소지하는 비상소집, 공무원의 비상소집, 여행의 이동 자제, 권고를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읽어봤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